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달서구와 유일하게 국보를 보유하고 있는 군위군이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문화유산을 매개로 한 관광협력 모델을 구축해 문화자원을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위군 북계면에 있는 군위 아미타열의 삼존 석굴입니다. 경주 석굴암에 이은 두 번째 석굴암이라는 의미로 한때 제2석굴암으로도 불린 동굴 속 삼존불입니다. 삼국시대 조각이 통일 신라시대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석굴 사원으로 문화사적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1962년 국보 제109호로 지정된 군위 아미타열의 삼존 석굴은 대구의 하나뿐인 국보입니다. 군위군은 이 밖에 총 34건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인 고장입니다. 달서구는 삼국유사의 고장인 군위군과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관광자원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양지 가진 그 문화자원을 또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풍성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나아가서 이것이 거기에 단순 교류를 넘어서 지역 관광과 또 산업 연결되기를 기대하면서 달서구와 군위군은 서로의 문화유산을 매개로 한 관광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유산을 공동으로 조사하고 연구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달서구도 국가지정 문화유산을 포함해 총 46건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만 년의 역사를 가진 월암동 입석은 청동기 시대 마을의 경계를 표시한 돌로 월배 지역 청동기 시대 유적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강 정구 선생과 낙제 서사원 선생을 추모하고 그 학풍을 잇기 위해 만든 일학서당 역시 지리적 위치와 여러 학술적 가치 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달서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또 많은 문화유산을 서로 공유하고 그래서 서로 앞으로 이 자산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은 그런 문화를 향유하고 달서구는 지역 문화유산을 매개로 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 동선을 군위군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문화 관광의 새로운 전기로 삼겠다는 각오입니다. 군위군은 대구에서 유일하게 국보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선사시대 문화유적을 보유한 달서구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 서구엔 분뇨 처리장과 염색공단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악취로 인해 일상생활이 힘들다며 수십 년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주민들과 환경시설 운영기관들이 해법을 찾자며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는 알맹이 없는 맹탕으로 끝이 났습니다. 주민들은 뚜렷한 답을 얻지 못했고 기관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악취 관리를 위한 주민 간담회가 열린 대구 서구청 구민홀. 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자리를 가득 채운 가운데 대구시와 서구청, 염색산단과 공공시설관리공단 등 관계기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각 기관들은 악취 저감을 위해 저마다의 방법을 통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개별 업체도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품에 대해 어떤 약품을 쓰느냐 그걸 이제 염려하고 이런 걸 조사하고 있으면서 또 입주업체에 이제 그 에어 커팅해 가지고 그 냄새 안 나오게 그런 방면에 그 설치를 계속 연말까지도 이제. 하지만 주민들은 악취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고 타 시도의 악취 저감 대책과 비교한 질문에는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질문을 던졌는데도 차후에 답변하겠다. 그럼 저도 하겠습니다. 저 앉아서 저도 그런 식의 답변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몰라도 공부해오고 답변하면 되죠. 그런데 개선을 원하는 건데 개선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매번 똑같지 않습니까? 염색산단 이전과 관련해 쏟아진 질문에는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답변에 그쳤습니다. 폐수 처리장이나 공동이용시설 같은 경우에 국비를 지원한다든가 시비를 지원한다든가 그거는 그 기업체하고 저희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조율을 해나가야 됩니다. 정작 주민들이 듣고 싶었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대답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앞에 핫소고 냄새 납니다. 거기 계속 머무르고 싶으십니까? 똥 냄새 납니다. 거기서 빨래를 말리고 싶으십니까? 저희 지금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냄새를 왜 아이들이 맨날 아침에 고통 속에서 맡아야 됩니까? 365일 우리 아이들 마스크 쓰고 학교 보냅니다. 미안한 마음에 그 마스크 씌워서 보냅니다. 1년 내내 쌓여지는 약봉지가 정말 장난 아닙니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주민 건강 영향 조사와 함께 악취 배출 허용 기준 하향 적용 등을 요구했습니다. 3시간가량 이어진 간담회. 주민들은 매번 비슷한 말만 듣고 돌아서야 하는 상황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주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간담회의 내용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 구두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굳이 만나서 하겠다는 건 요식행위를 통한 대구시에서 서구 주민에 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간지러운 부분 자체를 긁어주지 않고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면은 왜 하냐. 솔직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파행이 돼도 이상하지 않다. 대구시는 서구와 함께 적극적인 공동 대응으로 쾌적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기대했던 해법은 빠지고 형식만 남은 익숙하고도 허탈한 결말만 남았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계명대 동산의료원이 차세대 정밀암 치료 장비인 양성자 치료기를 도입합니다. 국내에선 3번째로 비수도권 최초의 양성자 치료센터 가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세계적 수준의 암 치료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계명대 동산의료원이 차세대 정밀암 치료 장비인 양성자 치료기를 도입합니다. 동산의료원은 16일 미국 프로톰사와 양성자 치료기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도입 예정 장비는 싱크로트론 방식의 양성자 가속기와 펜슬빔 스캐닝 기술을 적용해 종양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치료 방사선을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첨단 암 치료기입니다. 싱크로트론 기반 양성자 치료기 도입은 국내 상급 종합병원 중에는 동산의료원이 처음이며 이 치료기는 기존 방사선 치료보다 정밀하고 정상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이 암 조직도 죽이지만 정상 조직도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양성자라는 거는 정상 조직을 피하고 암 조직만 이제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의과대학의 임상교육병원이자 세계적인 암 치료 기관인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임상 경험을 통해 신뢰성도 입증된 모델입니다. 동산의료원은 2028년 4월부터 장비 설치를 시작해 2029년 12월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가동되면 국립암센터와 삼성서울병원에 이어 국내 3번째, 비수도권에서는 최초의 양성자 치료센터가 됩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환자들도 서울로 가지 않고도 세계적 수준의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서울까지 갈 필요도 없이 지방에서 치료를 마치게 해주려고 하고 있고 많은 암 환자나 지역민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동산의료원은 앞으로도 첨단 미래형 의료 인프라를 더욱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 늘어나는 고정비, 줄어드는 손님. 버티고 또 버텨도 결국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폐업 인구는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최대 소비 시장인 서울도 예외는 아닙니다. 문을 닫은 가게들 사이에서 자영업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까요? 김진중 기자가 폐업의 그림자 속에서도 생존 방법을 찾고 있는 사장님들의 고군분투기 함께했습니다. 요새 길을 걷다 보면 폐업, 임대 문의가 붙은 곳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음식점과 카페가 밀집해 있는 마곡 일대. 이곳 역시 경기 상황을 반영한 듯 문을 닫은 곳들이 눈에 띕니다. 전국의 폐업 신고자 수는 지난해 100만 8,282명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는 19만 6,200명. 약 20만 명의 자영업자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소비 위축,
그 어느 때보다도 자영업자들에겐 가혹한 시기인데요. 폐업이 아닌 생존을 택한 이들도 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대문구에서 8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최성용 사장. 팍팍해진 경기 상황 속 손님들 발길도 예전만 못함을 체감합니다. 몇 년 전부터는 지역 축제와 벼룩시장을 찾아 장사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머리에 낙지 인형 탈을 쓰고 외국인에게 낙지 맛을 선보이는 것도 홍보의 일환. 앉아서 손님을 기다리는 게 아닌 직접 찾아 나서는 나름의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여기서 손님을 아마 자영업자들이 다 그럴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사람 가게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나가서 찾는 게 더 빠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깐의 짬을 내 식당 밖으로 나선 최성용 사장. 어깨에 작게 만든 현수막을 메고 1인 홍보에 나섭니다. 편안한 운동화와 친근한 미소, 주민들에게 나눠줄 가게 명함도 챙겼습니다. 여기 이거 메고 홍보하신 건 얼마나 되셨나요? 2달 됐습니다. 2달? 예. 힘들진 않으세요? 뭐 지금 많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뭐 이렇게라도 해야지 어떻게. 주민분들 만나서 홍보하시고. 알겠습니다. 많이 파세요. 예, 여름에도 보양식은 낚시가 좋으니까요. 한번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쌍암동의 낚시집입니다. 지금 많이 경기가 안 좋아서 저희 낚시집 많이 아시겠지만 더 많이 좀 알려서 손님이 더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낚시 드시고 좀 기운 차려서 어려운 시기에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념수건 제작업체를 30년 동안 운영해온 오인만 대표. 지난해 1월 성동구에 있던 사무실을 동대문구로 이전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계속 상승하는 임대료에 공장과 사무실 이전이라는 큰 결심을 한 겁니다. 오인만 대표는 앞으로 환경은 더 안 좋아질 수 있지만 가격, 시간, 신용을 경쟁력으로 이겨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임대료를 낼 바에는 그냥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사서 사옥을 만들자 해서 이제 이사를 한 거고, 가면 갈수록 이제 오프라인은 장사가 계속 더 안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가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납품 시간, 그건 신용이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 브랜드를 가지고, 저희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OEM 생산을 해서 210도까지 가열된 대형 기계 안에 원두를 넣고 볶아진 정도를 일일이 체크합니다. 커피 로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성진 대표. 6년 전 일을 시작했을 때와 지금 커피콩 원재료 값이 3배 이상 오르는 등 자영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된 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홍보와 판로 개척 등 남들보다 더 바쁘고 열심히 사는 것이 자신만의 영업 비밀이고 회사 운영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일단 기존 저희한테 구매하셨던 고객들, 고객 관리 부분이나 아니면 홍보 부분에서 조금 많이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로스팅 하는 곳을 오픈을 한 상황은 아닌데요. 근데 어떻게 아시고들 다들 찾아오세요. 오셔서 그냥 뭐 어디서 얘기 듣고 왔다, 아니면 인터넷에서 어디서 보고 왔다 해가지고 찾아오셔서 소량씩 구매를 하고 계세요. 최근엔 무인 꽃집이라는 새로운 사업의 개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빈 점포를 얻어 기획부터 시공까지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또 다른 도전에 나선 겁니다. 또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괜찮은 사업이고, 그리고 꽃집이라는 이미지도 좋고 해서 해보고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잘 되는 업체는 아무리 경기가 안 좋다, 뭐 어떤 이유가 있어도 잘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도전해서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오늘도 생존을 위해 직접 발로 뛰고 새로운 길을 만들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힘을 냅니다. 문을 닫은 가게들 사이에서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사장님들은 살아남기 위한 도전과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프리미엄 식재료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의 한우가 중동 시장에 진출합니다. 엄격한 기준의 할랄 인증에 성공해 본격적인 수출길에 올랐는데요. K푸드의 세계화 흐름 속에서 한우 브랜드의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박희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동의 최대 도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K푸드 페어. 이슬람권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시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주인공은 한국산 소고기 한우입니다. 스타 셰프 최현석 씨가 한우 부위별 특성에 맞는 요리 시연을 선보이며 현지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한우의 깊은 풍미와 식감에 현지 바이어와 셰프들은 감탄을 쏟아냅니다. 우리 한우가 중동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 배경엔 까다로운 할랄 인증에 성공한 할랄 한우가 있습니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생산하는 할랄 인증을 받아야 무슬림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준비 기간을 거쳐 강원도 횡성의 한 도축장에서 할랄 인증을 받는 데 성공했고 한우의 중동 수출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중동 수출에 참여한 국내 한우 브랜드는 8개. 그중 한 곳인 경북 상주 축협은 이번 수출을 위해 별도 수출팀을 조직했습니다. 최고급 한우 브랜드라는 점과 철저한 위생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강조해 중동 바이어들의 신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소환폭이 자라지 않는데 우리 초식 동물인 이 한우, 대한민국의 한우를 먹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에베레스트산 정복하는데 이제 첫걸음이지만 정복한 그런 기분이었는데 그걸 계속 살려나가야 되죠. 중동 시장 진출은 한우 농가들에게도 새로운 기회입니다. 상주에서 30년째 한우를 키워온 이 농가는 올해 처음으로 할랄 인증 출하 체계를 갖춰 중동 수출 채비를 마쳤습니다. 이를 계기로 농가 소득 증대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수출길이 많이 열려서 판로가 많이 확보된다면은 농가로서는 안전하게 사육만 잘 해가지고 좋은 단백질만 생산한다면은 거기에만 중점으로 하면은 더 좋은 소를 만들 수 고기를 만들 수 있고. 중동 시장 수출 전 과정을 총괄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는 유통 채널 확보와 현지 마케팅, 인증 지원까지 나섰습니다. 이번 수출은 단순히 아랍에미리트에 그치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중동 전역으로 확장될 전망입니다. AT는 최근 인도네시아까지 수출 시장을 더 넓히기 위해 할랄 인증 의무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이제는 반도체 수출과 이 한우, 농산물, 식품 수출로 쌍두마차로 이 수출의 전략을 간다면은 대한민국은 상당한 저는 부가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 농어촌 농민 축산인에게도 저는 큰 활력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류 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한국 음식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한우는 이제 고급 K푸드로서 김치와 인삼에 이어 또 하나의 한류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우의 중동 시장 진출은 고품질 축산물의 신시장 개척을 위한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한류 문화와 함께 K푸드 전체의 위상을 높이는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우의 세계화가 시작됐습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대구시가 보육교직원의 정서적 회복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보육고충상담센터 이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2014년 전국 최초로 개소한 보육고충상담센터에 지금까지 14,000여 명이 이용했으며 해마다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육고충상담센터의 주요 상담 분야는 임금과 근로조건, 부당해고,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 보육 현장의 실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구청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와 방학 시즌을 맞아 오는 26일 이현공원 물놀이장 일대에서 제8회 가족사랑 아이스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에는 아이스풀과 얼음 성벽이 있는 아이스존, 얼음 낚시와 물총 게임 등으로 구성된 아이스 챌린지를 비롯해 다양한 이색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개막 공연으로는 K-팝 댄스와 버스킹, 변검 공연이 열립니다. 서구 아이스 축제는 가족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서구의 대표 여름 축제입니다. 달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제2차 회의를 통해 2026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다사읍 금호강변 통행로 환경 개선 사업과 비슬 근린공원 내 위험시설 정비 등 총 61건입니다. 현풍 석빙고 주변 정비와 청소년 센터 환경 개선 사업도 포함돼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제안이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달성군은 내년 예산안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위해 21억 원 규모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영남이공대와 영남대가 대경 ICT 산업협회와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고교, 대학, 기업 협회 간 협력을 통해 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는 졸업 후 지역 대학 진학과 지역 기업 취업까지 이어지는 인재 양성 체계로 내년 3월부터 2031년 2월까지 5년간 운영된 후 성과에 따라 운영 기간이 갱신됩니다. 대구 남부교육지원청은 늘봄학교의 업무 추진을 위한 첨부 자료를 발간해 배포합니다. 이 매뉴얼은 늘봄교실에서 시기별로 추진할 내용과 각 분야별 업무의 흐름, 그리고 자체 관리 운영에 대한 사항들로 구성돼 있어 교사와 관계자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대구 화원시장 내 화원초등학교 사택토지가 공중화장실로 새로이 조성됐습니다. 이는 교육부의 학교부 합시설 공모 사업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앞으로 이곳에는 풋살장과 배드민턴장이 포함된 체육시설과 소공원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남구청은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각 행정복지센터와 공용주차장 등 31곳에 질식 소화포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화재 발생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로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중구청은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주인 없는 폐역 간판 34개를 철거했습니다. 이 같은 사업은 2013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30여 개의 간판이 철거됐습니다. 중구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변 환경 개선에 힘쓸 계획입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